토토이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토토이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5일 화요일이에요. 한동안 팟캐스트를 꾸준히 올리다가 최근에 조금 쉬게 되었어요. 제가 요즘 결혼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직장 생활이 조금 바빴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국어 팟캐스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 중 하나인 찜질방에 대해 소개를 해볼까 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찜질방은 단순히 사람들이 목욕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특별한 장소예요. 이미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라면 찜질방에 대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찜질방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한국의 찜질방, 즉 사우나 문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아요. 제일 먼저 찜질방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찜질방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우나 문화가 현대화된 곳이에요. 찜질방 안에는 여러 가지 찜질 시설도 있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공간을 찜질방이라고 불러요. 찜질방이 어떤 곳인지 알았으니 찜질방의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게요. 찜질방은 한국의 전통적인 목욕 문화에서 발전해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대중 목욕탕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쯤에는 2주에 한 번씩은 엄마 손을 잡고 목욕을 하러 갔던 기억이 나요. 한 번 목욕탕 안에서 걸어 다니다가 뒤로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주변에서 많은 어른분들께서 깜짝 놀라셔서 저를 도와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현대에 들어서서 찜질방은 다양한 시설과 함께 편의성을 갖춘 장소가 되었는데요. 특히 1990년대에 찜질방이 급격하게 대중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르러서는 이 찜질방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찜질방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지도에 찜질방이라고 검색을 하면 내 위치 근처에 있는 수많은 찜질방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후기를 보면서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을 고르고 그 장소로 가면 되겠죠? 찜질방 입구에 도착하면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별도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용 금액의 경우에는 목욕만 하는 경우에 내야 하는 금액과 목욕과 함께 찜질방을 이용하는 금액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목욕만 하는 경우에는 10,000원 초반대의 금액을 내면 되고 목욕과 더불어서 찜질방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00원 중반대의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찜질방 안에서는 24시간, 딱 하루 정도의 시간 동안만 머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더 있게 된다면 추가금을 내야 합니다.
어른의 가격과 어린이의 가격이 다르기도 한데요. 어린이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어른 가격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찜질방에 낮에 방문하는 경우와 밤에 방문하는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곳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찜질방 입구에서 이용권을 구매하면 여러 가지 물건을 받아요. 옷, 그리고 수건, 그리고 라커룸에서 사용할 열쇠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옷은 찜질복이라고 부르는데 찜질방 안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수건은 찜질방을 이용하고 목욕을 할 때 사용하라고 주는 것인데 보통 2장을 줍니다. 탈의실에서 편하게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고 라커룸 안에는 내가 원래 입고 왔던 옷을 넣어두어요. 찜질방이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밖에서 입고 왔던 옷은 입을 수 없고 꼭 찜질복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걸 환복이라고 불러요. 이때 라커 열쇠를 잘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 원하는 찜질방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면 된답니다. 이 찜질방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들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우나예요. 사우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온도가 매우 뜨거운 고온방, 온도가 적당히 뜨거운 중온방, 온도가 낮은 저온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자마자 춥다고 느껴지는 얼음방이 있습니다. 각 방의 문 옆에 온도가 몇 도인지도 써 있으니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겠죠. 각각의 방에 들어가서 다양한 찜질 효과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고온방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너무 공기가 뜨거워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온도의 방인 중온방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두 번째는 매점과 식사 공간인데요. 아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을 찾는 이유는 바로 찜질방에서 판매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함일 거라고 생각해요. 찜질방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구운 달걀과 식혜예요. 찜질방에서 먹으면 왠지 더 맛있게 느껴져서 저도 찜질방에 가면 군계란과 식혜를 꼭 주문해서 먹어요. 그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것은 미역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문화가 있는데요. 생일에 먹는 미역국도 맛있지만 찜질방에서 먹는 미역국도 참 맛있어요. 땀을 가득 흘리고 난 뒤에 먹는 미역국이라 그런지 미역국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 외에도 떡볶이와 김밥, 컵라면과 같은 분식 종류도 있고 달달해서 마시기 좋은 미숫가루도 판매하고 있어요. 찜질방에서 먹는 미숫가루도 정말 맛있으니까 찜질방에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휴식 공간이에요.
우선 찜질방에 가면 커다란 TV가 한 대씩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TV 앞에는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많이 모여 계셔요. 드라마 같은 걸 함께 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는데 저도 그 옆에서 같이 TV를 보는 게 정말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요. 또 찜질방 안에서는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찜질방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베개와 아래에 깔 이불을 가지고 와서 어두운 곳에서 누워서 잘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마사지 기계도 많이 있고 지압판도 준비되어 있어서 마사지와 지압을 할 수도 있고요. 트레드밀이 있는 곳도 있어서 찜질방 안에서 운동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찜질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니 찜질방이 단순히 몸을 씻는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인들에게는 찜질방이 단순히 몸을 씻는 장소가 아니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유대감을 형성하는 곳이기도 해요. 또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에 가서 친구, 가족, 연인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이에요. 또 찜질방에 가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으니 찜질방을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찜질방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찜질방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찜질방을 방문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동시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찜질방에 가게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찜질방을 가기 전 알아두면 좋은 팁을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팁은 소지품 관리를 잘 하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잘 가져가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종종 찜질방에서는 물건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특히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자게 된다면 자는 사이에 휴대폰이 사라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찜질방 안에서는 휴대폰과 돈 같은 귀중품은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와 더불어서 라커룸에서 사용했던 열쇠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번째 팁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용하는 것이에요. 찜질방과 같은 곳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예요. 그러니 너무 큰 소리로 대화를 한다거나 음식을 마구 흘린다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죠. 마찬가지로 찜질방에 밤에 가게 돼서 잠을 자게 되는 경우라면 찜질방 시설들을 조용히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이용자들을 배려하기. 이 점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팁은 수분 섭취를 잘 하는 것이에요. 찜질방에서 뜨거운 사우나에도 여러 번 들어가다 보면 생각보다 땀을 많이 흘리게 돼요. 중간중간 물을 마시면서 꼭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탈수 현상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찜질방에 갔다가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찜질방 안에서 물도 많이 마시고 식혜와 같은 맛있는 음료수도 잘 마시면서 수분 보충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인 찜질방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찜질방은 한국에 놀러 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자 문화인데요.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한국에 오신다면 찜질방에도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가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한국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